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준찬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드린 퍼팅 연습, 퍼팅 스트로크와 메트로놈을 가지고 스트로크 연습하시는 방법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늘 배우셔야 될 내용은 어프로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100타를 깨기 위해서 퍼팅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프로치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샷을 때리고 세컨샷을 향해서 그린을 향해서 칠 때, 자, 미드롤 기준이에요. 파4. 파4는 티샷을 때리고 두 번째 아이언이든 우드든 그린을 향해서 두 번째 샷을 날리고 나서 이게 그린에 올라가면 퍼팅을 두 번을 하시면 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은 안 되실 거고, 티샷은 피해갈 수가 없고요. 세컨샷까지도 피해갈 수가 없죠. 자, 이제 문제는 그린에 올라가지 않은 이 세 번째 샷,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보통은 티샷,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을 세컨샷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 샷을 서드샷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린을 향해서 치는 100m 미만의 리커버리 하는 샷, 그러니까 세컨샷을 그린에 못 올린 리커버리 하는 샷을 대부분 어프로치라고 다 총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까지 올리는 남은 거리가 뭐 한 5m일 수도 있고 50m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70m, 80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배우실 내용은 그린 주변에서 대략 핀까지 20m, 30m 안쪽에 그린에 비교적 가까운 근거리 어프로치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이 근거리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용어 정리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자, 제가 골프채를 이렇게 잡고 여기 그립 부분이 있고 이 그립 부분에 같은 비율로, 자, 여기에 깃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평면에서 볼을 쳤습니다. 반쯤 날아가고 반쯤 굴러가고, 보통은 피치 앤드 런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이제는 조금 날아가고 많이 굴러갔어요. 캐리가 짧고 캐리에 비해서 런의 비율이 많아졌을 때 이 볼이 날아가는 모양을 보통 런닝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볼이 많이 날아가고 조금 굴러갔어요. 피치샷이라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볼이 날아가는 세 가지 타입을 보고, 역시 이것도 어프로치예요.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피치샷, 런닝 어프로치 혹은 피치 앤드 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린 주변에서 여러분들 칩샷, 치핑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치핑, 칩샷은 볼이 날아가는 쉐입에 대한 모양이 아니라 기술적인 의미인 거죠. 손목을 쓰지 않고 그린 주변에서 아주 짤막하게 컨트롤한 어프로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치핑 이야기를 제가 용어를 조금 바꿀 거예요. 제가 오늘은 치핑 혹은 칩샷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원레벨 어프로치라고 부를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예요. 용어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린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30야드, 넉넉 잡고 30야드 안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원레벨 어프로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그린까지, 그러니까 핀까지 대략 한 30m, 한 15에서 20m 정도 날아가고 대략 한 10m 정도 굴러갈 수 있도록 원레벨 어프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치핑,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린 주변에서 정말로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어프로치인데, 이 원레벨 어프로치 혹은 칩샷을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간단합니다. 점수가 줄어듭니다. 그것도 무려 10타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티샷, 세컨샷, 그리고 이 세컨샷이 그린에 올라갈 확률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리커버리 샷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핀에 잘 갖다 붙여 놓으면 안전하게 퍼팅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퍼트 확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 한 타를 줄였죠. 그리고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할 때 한 타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산상으로 무려 한 타 내지는 두 타 정도가 매 홀마다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100을 깰 수 있는 플레이어와 100을 못 깨는 플레이어들의 샷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10타 정도의 차이가 어프로치하고 퍼팅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빈도수, 어프로치의 연습 빈도수를 좀 더 많이 높여주시면 그만큼 백타 깨기에 빨리 접근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 두시고요. 자, 오늘 베이직 어프로치 중에서 원레벨 치핑, 그러니까 20에서 대략 한 30m 안쪽에 있는 근거리 어프로치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럽은 52도 웨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주변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볼을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클럽의 로프트 52도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60도 웨지 같은 로프트보다 더 많이 띄워야 되는 피치샷의 경우를 제외한 피치앤드런, 그리고 혹은 치핑, 러닝 어프로치 다 포함을 해서 그린 주변에서 저는 거의 대부분 52도 웨지 한 개만 가지고 컨트롤 하는 편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클럽은 피칭 웨지이거나 52도 웨지, 개 웨지예요. 물론 용품사마다 뭐 F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PS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라운드 웨지라고 해서 G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피칭 웨지이거나 피칭 웨지 다음에는 샌드 웨지 사이에 있는 갭 웨지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린 주변에서 원레벨 어프로치 혹은 치핑을 하실 때 샌드 웨지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샌드 웨지라는 클럽 자체가 이 리딩 웨지보다는 바운스, 클럽의 바운스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클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페어웨이 상태에서 볼을 치는 채가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벙커에서, 그러니까 샌드에서 트러블 상황에서 공을 잘 꺼낼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특수 목적을 가진 클럽이거든요. 56도 샌드 웨지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샌드 웨지는 모래가 아닌 페어웨이에서 치셨을 때 이 클럽 페이스와 소울이 만나는 여기 앞부분의 가장자리, 리딩 엣지라고 하죠. 리딩 엣지부터 정확하게 클린샷을, 클린 히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확률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샌드 웨지를 잡고 어프로치를 하시면 그린 주변에서 뒷땅을 치실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리딩 엣지와 바운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샌드 웨지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권해드리는 클럽은 피칭 웨지거나 52도 웨지를 가지고 치핑 혹은 원레벨 어프로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레벨 어프로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미리 나왔지만 손목을 쓰지 말자예요. 손목을 쓰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원레벨 스윙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던 퍼팅이에요. 자, 이 퍼팅을 가지고 클럽의 끝부분을 몸의 연장을 하나 딱 댔어요. 연장선을 하나 대주시고, 여기가 뭐 명치도 괜찮고요. 그냥 배꼽에다 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팔과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퍼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클럽은 52도 웨지이기는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퍼팅을 했을 때 느낌처럼 손을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선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퍼팅의 원레벨 포지션하고 똑같아졌죠. 자, 제가 퍼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체를 그냥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좌우로 적당하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의 클럽의 연장선을 조금 더 늘어뜨려서, 자, 이제 샤프트가 길어졌죠. 제가 잡고 있는 채는 웨지이지만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마치 퍼팅처럼 샷을 했어요. 퍼팅 스트로크처럼 실제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볼은 어떻게 날아갔냐면 볼은 예쁘게 탄도를 가지고 떠서 날아갔어요. 이 클럽이 갖고 있었던 원래 로프트를 그냥 그대로 100%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이렇게만 하면 치핑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셨을 때 볼이 이렇게 예쁘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퍼팅처럼 스트로크를 하고 이 클럽에 있는 100% 원래 있었던 리얼 로프트를 그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클럽이 뒤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클럽의 최저점, 땅에 딱 맞는 지점이 어디냐면 볼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볼이 잔디 위에 예쁘게 볼이 솟아있을 때는 괜찮지만 잔디에 묻혀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탑볼 내지는 뒷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퍼팅과 다른 점,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선을 사용을 해서 스트로크 모양처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스윙 때는 제자리에서 그냥 움직였지만 다운스윙 할 때 옆으로 슬라이드 힙과 체중의 이동 혹은 축의 이동을 약간 앞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가 되어질 때 실제로 저희가 뭐 원레벨 내지는 투레벨 스윙을 했을 때 정확한 임팩트 모션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약간 왼쪽으로 회전의 축을, 스윙의 축을 이동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볼의 최저점이 공의 오른편 뒤에서 이제 약간 왼쪽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웨지를 잡고 퍼팅과 같은 백스윙이라는 뜻은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왼쪽으로 약간 몸을 무빙을 하면서 스윙의 최저점을 앞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사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볼을 친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원레벨 치핑, 원레벨 어프로치 빠른 속도로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레벨 어프로치를 빠른 속도로 연습장에서 쉽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통 에이밍 얼라이먼트 라인 만들 때 쓰는 스틱인데 이런 스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일반 막대기 가지고 계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 클럽을 뒤에다가 샤프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또 이렇게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업을 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클럽의 원래 생긴 위치, 그러니까 클럽의 끝부분이 본인의 왼쪽 골반 뒤쪽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마 베이직 입문반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배꼽 높이 앞에서 볼을 쳤을 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손의 움직임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런 그 포지션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치핑 같은 경우는 가까이 서서 마치 퍼팅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샤프트 연장선이 배꼽 쪽으로 나와 있으면 상당히 많이 숙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습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클럽 끝의 연장선이 제 왼팔의 뒤로 거의 붙다시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손하고 몸하고 굉장히 가까운 상태가 되겠죠. 결국 볼과 몸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자, 셋업을 하시고 클럽 헤드가 지면에 딱 닿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제 스윙의 최저점이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백스윙과 앞으로 나가는 팔로스로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2. 만일에 이런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쉬워요. 지금 웨지를 잡으시고요. 앞에만큼 이만큼 잡으세요. 샤프트에 짧게, 샤프트의 목 정도 잡아주시고 그리핑을 한 상태에서 이 클럽의 뒷부분이 왼팔 안쪽으로 거의 붙다시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손을 내렸어요. 자, 이제 퍼팅 스트로크처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좌우로. 자, 하나, 둘. 자, 지금까지는 체중의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하반신의 움직임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상반신, 어깨의 상하 움직임만 가지고 스트로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이제 이 동작이 잘 되시면,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스윙을 하시면서 왼쪽 엉덩이를 약간 옆으로 리딩을 해주시면서 팔로스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요.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자, 퍼팅 스트로크를 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백스윙과 팔로스루 크기가 볼을 중심으로 1대1이고 리듬, 템포, 타이밍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백스윙에 예를 들어서 똑딱 0.5초에 백스윙을 이만큼 갔으면 딱 0.5초에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가 2배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되고 다시 앞으로 그만큼을 나가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는 타격, 이 다운스윙으로 디센딩으로 내려오는 이 시간 동안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프로치도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스윙 올라간 속도 대비 다운에서 팔로스루까지 앞으로 포워드 스윙까지 1대1의 비율을 맞추시되 똑, 딱, 그러니까 딱의 느낌이 조금 더 빨라지게 똑, 딱, 다시 한번 똑, 딱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손의 움직임이, 좌우의 손의 움직임이 하나, 둘, 투 카운트가 들어갈 때는 힙 슬라이드와 왼쪽으로 약간 체중을 먼저 좀 밀어놓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해주시면 좋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 동작이 잘 되시면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에서 그립만 그대로 내려서 클럽 헤드가 땅에 딱 닿는 위치까지만 만들어 주세요. 자, 뒤에서 볼을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하나, 둘. 절대 여러분들 손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을 띄우기 위해서 오른 손목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 손목이 꺾였다가 풀리게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클럽이 스쿠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국자로 잔디를 긁어 올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로프트를 믿으셔야 돼요. 이 클럽의 로프트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52도 혹은 48도 웨지를 잡고 있으면 이 클럽의 로프트가 충분히 볼을 띄울 수 있으니까 로프트를 철저하게 믿으시고,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하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마지막 엔딩 모션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셋업을 하고요. 원, 투,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자, 이렇게 해서 원레벨 어프로치 모션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레벨 어프로치 모션에다가 거리 컨트롤 능력만 있으면 되겠죠. 일단은 처음 연습을 하실 때는 대략 볼이 10m에서 한 30m 정도 캐리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까지만 연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연 잔디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일반 연습장에서 대략 20m 혹은 30m 정도 사이까지만 캐리로 볼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위치 정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지금 이 정도만 스윙을 해도 20m 이상이 충분히 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스윙을 이만큼을 올려도 20m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속도가 안 붙기 때문이에요. 자, 허리 높이에서 맥스로 허리 높이에서 왼쪽 허리 높이까지, 오른쪽 골반 높이, 왼쪽 골반 높이 정도,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자, 이걸 저희는 원레벨 어프로치의 가장 끝부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입문반에서 원레벨 스윙 보셨죠? 배꼽 높이 앞에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대략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냥 다만 그때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클럽만 5번이나 혹은 6번 아이언, 일반 아이언이 아니라 웨지로 잡은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투레벨 모션으로, 그러니까 손목을 사용을 하는 원레벨 모션 이후에 이 손목을 사용하는 투레벨 모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만 보낼 거기 때문에 볼과 몸이 가까운 거예요. 마치 퍼팅처럼 가깝게 서는 거죠. 측면에서 보셨을 때 클럽 끝에 이 끝부분의 연장선이, 클럽 끝부분의 연장선이 배꼽 쪽이 아니라 앞뒤 간격이 멀어졌잖아요. 클럽 끝부분의 연장선이 왼팔뚝 뒤에 거의 이렇게 숨은 것처럼 돼야 돼요.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볼과 몸이 굉장히 가까운 상태여야 돼요. 거의 퍼터 같은 느낌이어야 돼요. 이때 클럽에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적인 샷을 할 때는 토우와 이 힐을 놓고 봤을 때 항상 토우가 살짝 들려져 있는 모션이었었는데 이 원레벨 치핑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우와 힐이 지면에 붙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샤프트의 라이 앵글을 조금 더 세워주시는 게 여러분들 유리해요. 자, 셋업, 원레벨 어프로치, 허리 높이에서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제가 대략 지금 20m 정도 캐리로 공을 보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이만큼의 스윙 크기를 4분의 1 스윙, 그냥 쿼러 스윙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4분의 1 스윙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거리 컨트롤을 해야 되죠. 10m만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m 캐리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10m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굴러가겠죠. 자, 이 굴러가는 비율은 저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는 캐리로 떨어뜨리는 위치까지예요. 10m 앞에 목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두시고, 자, 이 4분의 1 스윙 포지션을 반으로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8분의 1 스윙 포지션이 되겠죠. 반대쪽으로 팔로스로는 여기가 4분의 1 포지션이니까 반으로 나눠 놓으면 8분의 1 스윙 포지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의 백스윙만큼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8분의 1의 팔로스로 해서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대략 한 10m
이쪽 저쪽으로 거리가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다시 4, 8분의 1. 다시 이 8분의 1을 반으로 나누면 16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4분의 1의 팔로스루, 8분의 1의 팔로스루, 16분의 1의 팔로스루. 자, 이번에는 16분의 1 스윙으로 아주 짤막하게 대략 한 5m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스윙 크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저는 물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특정 거리를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뻔히 눈앞에 그린이 핀까지 딱 거리가 보이는데 공이 너무나 황당하게 멀리 간다든지 너무나 짧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볼 터치 컨트롤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뒷땅이나 탑볼을 쳐서 미스샷을 치는 어프로치를 거의 매 홀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장에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개의 포지션만 가지고 5m, 10m, 20m를 내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린 주변에서 여러분들 나이스 어프로치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거리와 방향에 대한 통제를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0m에서 30m 안쪽에 있는 짧은 거리, 그러니까 5m, 10m, 20m 정도까지 지금 3개의 그 거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원레벨 어프로치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아마 51도 웨지를 가지고 오늘 이 샷을 연습을 해보시면 볼이 그렇게 많이 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고 굴러가는 모양의 피치 앤드 런에 가까운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사실 필드에 나가면 벙커를 넘겨서 볼을 바로 세워야 되는 피치샷 혹은 뭐 플랍샷, 러브샷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여러분들을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다음 부분 이야기예요. 일단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타겟 라인에 대해서 볼을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방향으로 대략 5m, 10m, 20m 정도까지는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린 주변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연습장에서 충분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양한 클럽을 사용하는 거는 일단 그 후에 클럽 페이스를 열고 뭐 오픈 스탠스를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중급 기술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때 하시게 되는 경우고요. 일단 가장 기본기인 클럽 페이스와 몸의 정렬선을 타겟 방향에 대해서 그냥 평행하게 스퀘어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마치 퍼팅처럼, 스탠스도 그렇게 크게 오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들 레슨할 때 보면 어프로치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오픈 스탠스와 볼을 우측에다 놓고 몸을 상당히 많이 열어서 타겟 라인에 대해서 스윙을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런 거 말고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모양으로 클럽 페이스는 타겟 선상에 대해서, 타겟 라인에 대해서 그냥 직각으로 두시고요. 어깨선, 허리선, 무릎선, 발끝선까지 그냥 직각으로 두세요. 정렬선은. 그리고 스탠스는 가급적 퍼팅처럼 좁게 쓰시면 더 좋겠죠. 짧은 거리 5m, 10m, 20m 보내는데 이렇게 넓은 스탠스 필요 없어요. 예, 좁은 모양의 스탠스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연습장에서 요즘에는 그 오토 티업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한 자리에서 볼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오토 티업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볼 바구니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타석 앞에 한 5m, 10m 정도에다 바구니를 하나 던져놓고 그 바구니에다 볼 넣는 연습,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아마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으면 한 5m 내지는 10m 정도의 목표를 하나 두시고, 뭐 헤드커버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 신발 주머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놔두시고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 떨어뜨려 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날아가서 볼이 지면에 떨어지는 캐리가 어디까지 컨트롤이 가능한지예요. 볼이 떨어지고 나서 굴러가는 거는 아직은 알 수 없죠. 얼마나 굴러갈지는. 그러나 10m 날아가고 나서 볼이 막 50m 굴러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린 주변에서 정상적인 샷으로 대략 10m 정도 떨어지면 많이 굴러가도 10m 정도 캐리로 날아가고 10m 정도 굴러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대1 정도, 이런 정도 비율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9번, 8번, 7번 이런 어프로치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52도 내지는 48도, 피칭 웨지 52도 웨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캐리와 런이 절대로 캐리의 거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많이 가도 1대1 정도의 비율이 나올 테니까 대략 이 정도에서 연습을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퍼팅만큼 어프로치 중요합니다. 사실 퍼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린에서 홀컵에 넣는 건 퍼터겠지만 이 퍼팅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고 점수를 줄일 수 있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어프로치를 잘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티샷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오비가 나면 다시 쳐야 돼요. 세컨샷 피해갈 수 없어요. 어차피 그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매 홀당 한 번씩만 세이브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서 퍼팅도 같이 점수가 좋아지게 될 거예요. 퍼팅과 어프로치만 잘 하셔도 1라운드 18홀 돌면서 최소 10타는 그냥 줄이실 수 있습니다. 스윙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들 점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프로치 연습 정말로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손목 사용하지 마시고 잘 안 되시면 이 팔뚝 뒤로, 왼팔뚝 뒤로 클럽을 딱 대주신 상태에서 어깨손으로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지금 20m, 30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에 숏 어프로치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한 50m, 60, 70m 중장거리 미들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